정말로 미국하고 남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주민들이 아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겠네. 그동안 우리 수령이 다 먹여줬는데 탱크나 자주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KT-전차는 세계 베스트셀러, 방산계의 BTS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핵무기에 번가는 무기거든. 이런 것들은 뭐 북한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한테 할 수 있겠느냐. 이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데는 각국의 기준이 있어요.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게 미국의 GFP라는 사설기관. 거기에는 뭐 한 60여 개 요소를 대입해가지고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한국이 올해 뭐 5위 그래요. 세계 5위. 뭐 일본을 능가했다고 막 좋아하는데 아무튼 해군력 수준도 한 5, 6, 7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중일 비교하면 어떠냐 근데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5대 2 그 정도고 일본하고는 우리하고는 3대 2 그 정도 돼요. 왜냐면은 해군력을 따질 때는 총 톤수 다 합쳐가지고 몇만 톤이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총 척수 그다음에 거기에 그 배에 들어가는 무기의 수준 미사일 몇 발 들어가느냐 레이더는 뭐 들어가느냐 이런 걸 다 따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총 톤수하고 총 척수하고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총 척수로 비교할 때는 중국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되죠. 여기에도 보면은 뭐 우리 해군력 수준이 5위고 일본은 7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할 때 그거는 총 척수로 비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총 톤수는 일본이 앞서요 우리보다. 사실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도 해군력 총 척수는 중국이 이미 앞섰어요. 2020년도부터 앞섰어요. 지금 한 370여 척 뛰고 미국은 한 290여 척 뛰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척수는 적어. 왜냐? 우리는 북한을 계속 경쟁했기 때문에 간첩선 잡는 뭐 참수리 같은 거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다음 천안함 같은 거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는 일본보다 많아요. 그러나 총 톤수에서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앞서요. 그다음에 무장 거기에 미사일, 현대전은 미사일전이에요, 미사일전. 그게 그런 성능에서 볼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전쟁이라는 건 먼저 보고 못 쏘게 하고, 그 다음 쏠 것 같으면 먼저 쏘고, 우리는 피하고, 방어하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해군력 보면은 북한 70년대, 80년대 우리보다 앞섰다 했잖아요. 막 수많은 고속정 만들어내고, 뭐, 미사일, 러시아 때 스틱스 미사일 장착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돈이 없으니까 북한은 큰 배는 못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지스 구축함이나 뭐 호위함도 뭐 만들어냈고 속도함 그다음에 뭐 잠수함도 도산 안창호고 이런 거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먼저. 그다음에 인공위성도 우리가 지금 정찰위성 우리가 4개나 쏴가지고 그동안 미군한테 많이 의존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면도 상당히 자신 있어요. 북한보다는 화상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 해군은 우리가 압도한다. 그러나 거기다 핵무기를 실어버리면 판도가 바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탠오프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막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경우는 1000개의 표적을 잡아낼 수 있고 동시에 20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배가 북한에는 사실 우리 잠수함 뭐 SM-2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한 발에 20억씩 이렇게 하는데 북한 함정 조그마한 것들은 뭐 미사일값보다 더 싸요.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북한이 뼈저리 느끼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4개 오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항공기들이 북한 평양 기지를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여기 불안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무기를 하루빨리 물속에 집어넣자.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 공격하기가. 그래서 거기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 해군이 또 뭐 헤일이라고 해가지고 핵 어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5-23 시험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목적이에요. 미군의 한미 해군의 연합 전력, 막강한 전력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거기다 핵무기 소형화 경량에서 잠수함에도 싣고 수상함에도 싣고 해가지고 초전에 우리가 방어를 하겠다. 그 다음에 공격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해왔는데 그동안 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했어요. 작년에 이제 러시아하고 동맹이 복원됐잖아요. 그리고 파견도 시켰잖아요. 12,000명 파견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느냐. 돈 받고 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뭐 식량 안보,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이제 기술을 받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해군력 팽창이.
그래서 이제는 지상에 있는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화성 19형까지 쐈기 때문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무기를 초전에 공격받으니까 그걸 물속에 집어넣고 해군력을 키워가지고 분산시키자. 핵무기도 분산시키자. 이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북한도 핵잠수함 만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를 위협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에 날로 추진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가 해군력은 우리 한국의 해군력은 세계 5, 6, 7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첫째가 북한인데 핵무기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무위다. 그리고 해군의 핵무장을 서두르기 때문에 그 핵무장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느냐, 막을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도 핵잠수를 만들어서 그걸 대응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고 특히 이제 핵무기를 뺀 모든 전력,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북한 압도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적이 어디서 올 거냐?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이란 말이죠. 미군이 떠나면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빨리 만들어서 정말 고슴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현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성능을 키워가지고 대중국, 대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이란 말 없애자. 오늘 적대국가 만들어버렸잖아. 그런 와중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노이 회담, 싱가포르 회담 하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비핵화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혜택을 받기를 원했어요. 미군의 지원을 받고 우리의 지원을 받고 해서 이제 핵무장을 완성했으니 인민을 잘 먹여 살리겠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추진했는데 그게 무위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주민들은 막 반발이 했죠. 핵무기 다 완성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며.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뭐 이미 매스미디어를 많이 통제를 하다가 지금 많이 풀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한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정권 유지하기 쉽지 않네.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미국하고 남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주민들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겠네. 그동안 우리 수령이 다 먹여줬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외부의 이제 위협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 이제 너는 영원한 적이야. 우리 한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선언한 만큼 뭐 후과가 따라줄 거 아니에요. 그 북한은.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전술 핵무기 좀 소형을 만들어서 이제 적절하게 미군이 물동량이 들어온 부산이라든지 뭐 미군 평택기 이런 데 공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계속적으로 참관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내부 단속용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대동단결해야 된다. 우리가 틈만 보이면 미제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남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우리는 남한은 이제 완전 적대 국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하고 똘똘 뭉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김정은이가 현장 시찰하면서 생동감 있게 우위의 위협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걸 막 주민들한테 세뇌교육 시키는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은 주민들은 사실 못 먹고 못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리 형님이 다 먹여 살려줬어 그동안. 근데 순위부는 10만 호위 세력은 호가 우위하잖아요. 전쟁이라면 자기들이 제일 손해지. 밑에 있는 사람들 손해인지 뭔지도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핵무기라는 건 인류 역사에 한 번만 사용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이후에는 계속 핵을 못 쏘게 감시하잖아요. 왜냐? 핵무기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직접 공격을 하면 수십 년 동안 막 얼굴이 막 귀신이 돼가지고 얼굴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는 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핵 확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쏘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가장 손해나는 건 북한 순위보다. 핵무기는 결코 쏘기가 쉽지 않다. 아무튼 북한은 국제사회 여론이 핵무기는 함부로 쏠 수 없는 공갈무기, 협박무기를 할지라도 실제 나는 쏠 수 있어. 이걸 뭐 보여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체제를 단속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인류 역사상 핵무기는 딱 한 번밖에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핵무기는 정말로 절대 무기다. 근데 MAD 그래요.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증 파괴. 너 죽고 나 죽고 그런다 그거예요. 미친 무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용하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빼놓고 다 군사력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재래식 무기 중에 어떤 것이 우수하냐? 무기는 그야말로 성능인데 성능. 그거는 돈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북한이 우리보다 무기는 훨씬 많아요. 육해 공군 숫자도 많고 숫자적으로 우리보다 뭐 한 2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능을 압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완하지만 세계로 팔려나가면서 다 성능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자주포, 탱크, 뭐 육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그다음 미사일 볼 수 있고 그런데 탱크나 자주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그다음에 KT 전차는 세계 베스트셀러 그리고 방산계의 BTS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우리보다 앞선 것 중에 하나가 ICBM, 그다음에 IRBM, 중거리 탄도탄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는 수없이 막 기술 개발 해왔어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를. 그래가지고 미사일 지침 해제하자마자 우리가 현무4, 현무5를 공개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거는 지하 벙커까지 공개할 수 있네. 뭐 현무5 같은 거는 탄두 중량이 8톤, 9톤이야. 이거는 정말 뭐 핵무기에 번가는 무기거든. 이런 것들은 뭐 북한에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현무5 나오니까 이거 정말 긴장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그동안 미사일 전력을 앞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우리한테 핵무기로 뭐 ICBM 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재래식 무기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기다. 그다음 해군 같은 경우는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거 이런 건 뭐 한미일이 탑3예요. 탑3 이지스 구축함. 이 신의 방패라는 무기는 대공 방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런 것들은 뭐 한 번에 20개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은 상상도 못하지. 그다음에 도산한 청화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인데 SLBM까지 들어가니까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제일 잠수함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항공기예요. 항공기. 2차 대전 때 독일의 대서양 전투에서 항공기의 결심당이 56% 유보트. 네, 우리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의 P3 해상 초계기, P8 해상 초계기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공군 같은 경우는 뭐 F-35는 스텔스, 레이더에 안 잡혔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공군에서 지금 인공위성, 정찰위성 운영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기경보 통제기 이런 것들은 엄청 비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공중 급유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가장 또 무서워하는 게 한미연합군이잖아요. 미국은 뭐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를 다 지휘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고 특히 항공모함 전단 같은 거는 누구도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인공위성 정보전이 세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석유. 전쟁하려면 기름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항공기나 함정이나 뭐 탱커나 다. 우리는 자금 능력이 있잖아요. 한국은 엄청나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북한이 감히 함부로 우리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 2년마다 하와이 근해에서는 미국 주도로 림팩 훈련이 있어요. 림 오브 퍼시픽 엑서사이즈 그러는데 이번에는 뭐 26개국에서 40여 척 참석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만큼 거대한 그 전투 경연장이에요. 그다음에 군함의 세일즈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자기 군함의 우수한 능력을 보여줘요. 저도 2002년도에 갔지만은 전 22년, 24년도에는 우리가 연합훈련 해군 구성으로 부사령관까지 했어요. 2024년. 그만큼 우리를 높여줘요. 미국에서. 함정 파견 수도 우리가 제일 많았어요. 2022년도도 되고 2024년도. 결국 해군력이 커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독도함, 그 다음에 뭐 이스구축함, 잠수함도 뭐 1800톤짜리 갖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렇게 이 급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가면 이제 함포 발사훈련하고 그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같은 거는 포 쏴가지고 탑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잠수함이나 수상함정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하는데 수상함 같은 경우는 SM-2 미사일을 쏴요. 스탠다드 미사일 2 그거예요. 미국 거예요. 미국 거. 그 이제 우리 이지스 구축하면은 그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투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나가는지 명중이 되는지 확인하는데 SM-2 미사일은 170km까지 있는 함정을 공격할 수 있어요. 신의 방패란 그 정도로 이제 대공 방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지스 구축함이 가지고 있는 거는 170km에서는 SM-2가 막아내고 그다음에 10km까지 오면은 그거는 램 미사일이라고 해요. 램. 그걸로 막아내고 그다음에 4, 5km 동안 골키파 CIW에서 막아내고 이게 3중 개념인데 그 중에 하나가 SM-2인데 맨 외곽에 있는 그거를 2년마다 발사를 해요. 근데 작년에 가서 이제 명중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이 미사일 가격들이 비싸요.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 하와이에서 쏘냐? 거기에는 미사일 레인지가 있어요. 미사일을 쏘고 쏠 때부터 추적하면서 그거 제대로 코스는 가느냐, 속력은 나느냐, 그다음 명중은 되느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있어요. 하와이.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도 만들었어요. 2022년, 23년에 3척 그 시험장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주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SM3까지 실을 거예요. 이제 전투체계를 바꿔가지고. 그래 SM3 같은 경우는 탄도탄 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우리 해군은 매 2년마다 열리는 하와이 림팩훈련에서 우리의 고도의 숙달된 능력, 특히 미사일 교전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보여줘서 미 해군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해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의 모든 군사 전략은 6.25 이후, 6.25 때 왜 자기들이 남한을 평정하지 못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이나 이라크전이나 이런 걸 보고 계속 분석을 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기습공격이에요, 기습공격. 그 다음에 이제 전후방 배합 전력. 전방에서도 DMZ인데 휴전선도 하고 잠수함이나 뭐 이런 걸 뭐 AN2 저공 항공기를 이용해서 특수전용을 해가지고 전후방 동시에 막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속전속 전략. 미군이 지원 전력 오기 전까지 빨리 끝내자. 이게 있는데 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왜냐? 우리가 훨씬 먼저 알고 있거든. 다양한 인공위성, 한미연합 감시 자산이 엄청나게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동태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킬체인 하는 거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무기를 쏘려고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를 공격하겠다. 이게 킬체인이에요, 킬체인.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공격당해. 이걸 얼른 물속에 집어넣자 해가지고 킬체인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게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집어넣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레이더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동 교전 능력이라든지 한미 연합 작전 절차라든지 이런 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틈만 보이면 우리 공격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쏘고 우리는 당하지 않고 이런 전략을 우리가 잘만 취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만 잘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워게임이라고 하죠. 전투 시험하는 걸. 그걸 보면은 우리가 우수하다. 반드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군 전력 중에서 뭐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 두 가지는 현대전에서 가장 비싸고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배예요. 그러나 그거는 강대국에서 운영하는 거지 중소해군은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방비를 GDP의 30% 이상 쓰기 때문에 핵무기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여타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최선봉에 있는 게 핵잠수함이거든. 핵잠수함은 물속에 핵무기를 숨겨놓기 때문에 상대가 핵무기를 가져도 그걸 못 쏘게 하는 거예요. 현대전에서 핵전쟁을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는 게 핵잠수함이다. 왜냐, 러시아가 미국을 먼저 ICBM 공격해도 물속에 이미 핵잠을 숨겨놨잖아요. 물속에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독도를 일본이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야, 우리도 항공모함 가져야 되겠어. 응? 독도를 자꾸 찝쩍거리니까 버리장머리를 고쳐줘야 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으니까 일단 대북 전력부터 우선 키우자. 이래가지고 계속 밀어줘 왔었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우리가 경항모라도 만들자. 미국같이 막 10만 톤짜는 아니고 한 3만 톤 정도 경항모라도 만들어서 일본하고 중국이 하도 우리 바다를 노리니 우리가 가서 어깨싸움이나 할 수 있는 항공모함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특히 거기에는 항공모함 주무기는 전투기. 전투기를 사올 거냐 우리가 만들 거냐. 사오는 것이 2배 더 돈이 많이 들어요. 사오는 돈, 운영유지 이런 걸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의견이 막 팽팽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72억이라는 항공모함 설계비를 태웠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이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항공모함은 만드는 돈도 비싸고 운영유지도 비싸다. 그래서 그냥 미국 같은 천주국은 운용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중국이 서해 내화를 주장하고 거기다 막 구점을 설치하고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은 우리도 최소한 경항모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빠른 것이 맨 전방에 항공모함 가면은 핵잠수함이 기동하면서 방어를 해요. 핵잠수함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항공모함보다 돈은 적게 들고 그다음에 물속에서 항상 비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숨어서. 핵잠수함이 가성비가 뛰어나다. 이런 게 이제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항공모함보다는 핵추진 잠수함이 먼저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희망을 해요.